이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으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와 인내를 배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돈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어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협력해 주신 시민들과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준 의료인 여러분, 시의회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시민 결속의 구심점이 되어주신 동료 의원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제8대 후반기 포항시 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32분의 의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다가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까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어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행복하게 채워주던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으며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생활 패턴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 2,693억 원을 의결하였으며 전체 의원의 수당 10%를 성금으로 자진 기탁하는 등 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발생한 촉발 지진의 원인 규명과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지진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열발전소 시축이 철거 중지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입법 예고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지진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9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초강력 태풍이 연이어 우리 지역을 강타하여 시민을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태풍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예비 특보가 발령되자 예정된 제274회 임시회를 조기 폐회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태풍이 휩쓸고 간 현장을 신속히 찾아 복구 대책에 관해 주민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응급 복구가 필요한 곳에는 시의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복구 활동에 동참하였고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조속한 보상과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시름에 빠진 과수 농가의 낙과 수매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승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끈을 더욱 단단히 엮어왔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헬기 사격 훈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성사격장 완전 폐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여 시민과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 의회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전파 초기부터 선제적인 방제 조치로 지역 확산을 최소화했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준 데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감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감염의 우려가 완전히 종식되어 민간 소비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가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질 없는 대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지진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시 재건을 위해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사업과 영일만 횡단대교 등 핵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아픔을 잘 헤아려 새해 시정 운영은 장기적인 비전과 시의 적절한 지원 대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후반기에만 총 7번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민생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 덕분에 제8대 후반기 보람있는 6개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의회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279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가장 비중이 큰 일정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코로나와 지진의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해안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방 조치와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배려하며 한마음이 되어 차분하게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이겨냅시다. 모두의 바람대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마주 대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포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포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포항시 의회 제1차 정례회는 포항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11월 25일 안병국 의원회 6인으로부터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주혜남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1월 26일 정종식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5개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6일 건설도시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20일, 23일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9일, 23일 제출된 2021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 등 9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2021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영계획안 등 3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11월 2일, 18일, 19일, 20일, 23일 제출된 2021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11월 23일 포항시 도시개발조례안 등 5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23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숙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구 보건소장은 경상북도 주관 코로나19 대응 긴급 영상회의 참석자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포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정종식 의원과 김상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거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광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정혜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9회 포항시의회 2차 정례회에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와의 사투였습니다. 온 국민의 일상이 바뀌는 대변혁의 시기였습니다. 사람의 이동과 물자의 거래가 제한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위기에 취약한 서민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포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절제와 배려, 헌신과 협력으로 이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마스크 쓰기에 앞장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신 덕분에 감염 확산의 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제1선에서 구슬땀을 흘리신 어르신과 각급 기관단체, 방역과 경제활동을 병행해 주신 지역경제인을 비롯한 52만 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역과 경제 현장의 고충을 함께하며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진 이후로 국내외 경기 침체가 더하여 지역 경제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복지와 환경에 대한 행정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도시는 더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을 포함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재정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0년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력이라는 초유의 도전에 직면한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할 절박함이 더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 2천여 공직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포항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의원님들의 소통과 협력이 큰 힘이 되었고 나아가 시정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시는 민관합동 방역체계를 굳건히 하고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상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민생방역의 선도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52만 시민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로 이끌어냈던 포항지진 특별법 후속 대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안전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성장판이 될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시대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주목받을 바이오 헬스 산업의 디딤돌을 놓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포항에 걸어왔던 길과는 또 다른 도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린웨이 철길숲, 해도공원 도시숲을 비롯한 지역별 크고 작은 도시숲은 시민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크고 산업화 시대에 그려진 도심의 얼굴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12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등 민생, 경제, 안전, 복지, 문화교육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과 경제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경제력의 구조 개편, 올해 유독 강력했던 태풍과 같이 이상기후 현상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뉴노멀 시대의 진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 시정은 삶의 전환에 따른 도시의 위기와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대유행의 위협과 지역경제 위기 등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포항, 나아가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분야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여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11월 28일 기준으로 올해 포항에는 총 1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확산에 위험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2, 3월의 특정 종교 관련 감염, 9, 10월의 요양병원 및 방문 판매, 어르신 모임방 관련 감염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는 등 우리 시민들이 솔선수범이 감염의 확산세를 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간의료 전문가를 감염병 대응본부장으로 위촉하는 등 전국 최초로 민간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통합선별진료소,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국민안심병원, 신속한 병상 확보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르트 격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과 시민이 주도한 생활방역당 운영, 방역 컨설팅당 운영 등은 모두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튼튼한 방역의 기초 위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올 겨울과 내년 초까지 예측 불가능한 매우 위중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현 상황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치료제와 백신 보급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더욱 선제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방역 현장에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스크 비축량을 대폭 늘리고 비상시에 지역 내 생산 공장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격리병상 확대, 음압병실 확충,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긴급의료지원단을 상시 운영하여 지역 확산이 심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실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확진자 증가 지역으로의 이동 자제 등 코로나19를 이겨내려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포항의 올 1월에서 9월까지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하고 상반기 고용률은 4.6%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 골목 상권의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가 고스란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경제 여건은 가게와 기업, 상권 등 모든 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는 우리 시장이 항상 챙겨왔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총 1조 1,465억 원 규모의 작업이 순환되면서 일정 부분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최대인 5천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최대 50만 원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지역업체 수주 확대, 착한 임대인 운동 등 농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등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지속과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의 마이너스 1.1%보다 높은 3.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경제 상황은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방역 예산 800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 및 경기 침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안심식당 운영과 입식 테이블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온라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돕겠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을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카드형 상품권과 함께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354억 원 규모의 철강산업 제도약 기술개발 사업으로 철강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될 철강 거점센터와 지난 11월 27일 준공된 관광기술센터가 우리 지역의 철강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노후 산단을 업그레이드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추진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더욱 높이겠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방역과 시민행복 일자리, 여성시간 선택제와 노인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에 460억 원을 투입하여 인생을 챙기고 지역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위원회를 통하여 일자리와 미래포항에 대한 청년들의 진지한 고민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청년 창업 랩을 활성화하고 110억 원
예산으로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지역의 취약한 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의 산실이 되도록 할 것이며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 분야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신소득 아열대 및 원예작물 재배단지 조성, 농산물 60억 원 수출 목표 달성, 농촌인력 부족 해소, 경관농업 활성화와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과 민간협력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 중심 사업 활성화 사업과 ICT 기반 스마트팜 육성, 어촌 뉴딜 300 사업과 포항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농어촌 설계에 총 1,530억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포항의 성장판을 새롭게 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실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빠르게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포항은 주력산업인 철강을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지난해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융합기술산업지구 및 지곡밸리를 잇는 골든 트라이앵글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포항은 새로운 성장판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지역이 가지지 못한 방사능 가속기를 활용한 초격차 전략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헬스 산업이 그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차세대 배터리 소재 포항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차 판매 시장이 연평균 19% 이상의 급성장이 예측되고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 200조 원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이미 우리 포항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지난 7월 1일 포스코 케미칼의 인조 흑연 음극재 공장이 착공되고 11월 23일에는 규제자유 특구 추진의 핵심 기관이 될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착공되어 배터리 산업의 핵심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산업용지 조성 후 분양률이 저조했으나 50만 제곱미터의 임대 전용 단지가 지정되면서 분양률이 높아지고 있고 향후 기업 수요에 대비한 2단계 조성공사도 오는 12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일만 사산단에 지난 11월 18일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 합작사인 에코프로 EM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총 3,600억 원이 투입되어 전기차 35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하이니켈 양객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포항에 투자를 약속한 GS건설과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영일만 사산단에 40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할 것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할 대표적인 신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전문 인력과 연구 인프라 그리고 사업화 역량입니다. 융합기술산업지구에는 현재 한미사이언스와 바이오앱 등 7개의 바이오 기업이 3,8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준공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에는 현재 제넥신을 포함한 10여 개의 바이오 벤처 기업이 입주해 있고 앞으로도 입주 기업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 제약회사와 유명 벤처 기업들이 포스텍의 생명공학 연구소와 3, 4세대 방사능 가속기 연구소의 연구 인력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바이오 산업, 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그린백실 실정지원센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면 포항의 바이오 연구 인프라는 더욱 확충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학과 연구에서 이루어진 기초 연구가 벤처 중소기업과 만나 사업화가 되고 대기업을 만나 임상실험과 세계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항형 뉴딜이 꿈꾸는 바이오 헬스 뉴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K바이오의 잠재력을 보았고 연구중심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간다면 연구중심 의과대학과 스마트병원, 바이오 헬스 산업이 접목되는 시간도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디지털과 수소연료전지도 포항의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준공된 나노융합연구원 산하 첨단기술사업화센터는 40여 개의 첨단기술 기업들이 입주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전력반도체, 스마트 센서,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등의 첨단 신소재를 개발하고 제품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 등 우리 지역이 가진 첨단기술 사업화의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포스텍 내에 건설 중인 인큐베이팅 센터, 데이터 센터와 포스텍의 AI 대학원 및 AI 연구원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수소차와 함께 우리나라 수소경제의 한 축이 될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 국산화와 연료전지 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두산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앵커기업과 후속기업 30개사 이상이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입주하여 신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해양문화관광물류 산업을 견인해 나갈 인프라 구축으로 환동의 허브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차 전지, 바이오 헬스 산업에 이어 앞으로 포항이 나아갈 길은 바다와 강을 활용한 해양문화관광과 물류 산업입니다. 젊고 역동적인 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들이 머물고 외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포항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204km에 이르는 해안선과 세계로 열려있는 바닷길을 활용하는 관광자원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국제불빛축제, 스틸아트 페스티벌, 해병문화축제 등 각종 축제 행사를 경제효과와 결부하여 다채롭게 꾸며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연호랑 세원효 테마파크, 유배문화체험청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작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의 국제 크루즈 시범 운항은 포항 관광의 확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되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크루즈 여행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꾸준히 물류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일본 마이주르를 취항하고 있는 국제 페리가 앞으로는 물류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 유치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양문화와 관광산업 그리고 물류산업으로 포항의 가치와 미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더욱 담보될 것입니다.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숙박시설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도심권의 환호공원 특급호텔 유치와 환호공원 내 크라우드 조형물 설치, 환동의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해상 케이블카 설치,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고속도로를 연계한 북부권 거점 관광단지 조성, 남부권의 코스타밸리 관광단지 및 국가해양정원 조성, 그리고 남북을 연결하는 해안 둘레길 등은
모두 새로운 포항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관광 콘텐츠이자 인프라입니다.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포항 관광산업의 미래 모습들입니다. 환동의 복합전시센터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도시의 위상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2022년경 준공될 해상 케이블카는 포항의 바다와 도심 풍경을 보여줄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내년에 환호공원에 설치할 크라우드 조형물은 새롭게 주목받는 체험형 관광 조형물로 호미곶 상생의 손과 더불어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생활 속의 문화공간이 될 어천다원종합센터는 해양도시다운 국제구역의 수영장과 다이빙풀 등을 갖추어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며 다소 열악했던 형산강 이남의 문화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앵커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영일만항은 인입철도 개통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항만 배후단지 입주, 국제 페리 취항 등 물류 산업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연계한 투포트와 철도까지 포함한 트라이포트 전략으로 물류와 관광의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 페리와 크루즈로 운송한 화물에 대한 신속한 유통과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위한 영일만항 보세구역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속초를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의 주요 연결 구간인 동해안대교 영일만항 횡단 구간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산, 울산 등 산업도시와 영일만항의 물류를 연결하는 경제대교이자 동해안 관광객들의 매력을 더해줄 관광대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녹색 디자인으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포항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는 삶의 흔적을 기록하는 공간이자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지금까지 성장의 그늘에 소홀했던 도시계획과 부족한 녹지 공간, 각종 환경 위해 요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깨끗한 공기, 푸른 도시, 맑은 물은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고 또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입니다. 시민 건강권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최고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를 더욱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2019년 22마이크로그램에서 2020년 16마이크로그램으로 감소하였으며 매달 100여 건의 민원이 20여 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철강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악취 방지 시설을 지원하고 포스코의 사일로와 탈질 설비 준공으로 오염 배출 물질이 80% 이상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무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철강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형산강 생태보건사업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친수공간 확보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도심 숲길, 산길, 바닷길은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준비한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단절된 도시공간을 녹색벨트로 연결하여 도시의 숨결을 불어넣는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현대 도시의 삶에서 많을수록 좋은 것이 숲과 공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심 전체에 연결된 숲길은 시민들의 건강의 길, 쉼터의 길로서뿐만 아니라 일터와 가정을 향한 출퇴근의 길, 문화와 소비를 위한 생활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철길 숲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효자에서 유관까지 2.7km를 연장하여 형산강의 상생 인도교와 우선 연결하고 도시숲을 동네 숲으로까지 점차 확대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나아가 시민 의견 수렴의 토대 위에 포스코 대로를 비롯한 주요 이동 도로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후 점진적으로 녹색 숲길로 확장하여 사람 중심의 그린웨이 생명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착공한 도심물길 복원 사업의 시작인 학산천 상태학천 복원은 또 하나의 그린웨이 구간으로 도시숲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갇혀버린 도심물길을 되살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도시로 자리 잡도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양학천, 칠성천, 두호천 복원도 추진하여 도심 곳곳에 물길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물길과 숲길의 조화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장기에서부터 호미곶, 동해, 청림, 송도, 칠포, 월포, 화진에 이르기까지 112km의 해안 둘레길을 완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착공한 포항형 도시재생 사업은 주거와 복지, 통합과 소통, 도시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공동체 가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중앙동 1원에 추진 중인 1,415억 원으로 도시재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 컴팩트 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동 1호는 총 9,562억 원으로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첨단 해양산업 R&D 센터를 건립하여 경제자립과 도시의 활력을 정진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등 ICT 기반의 상하수도 관리로 24시간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수도물 모니터링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대기 환경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고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악취 유발 사업장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철강산단 주변에 스마트 녹색 생태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산업 폐기물 매립장 문제와 장기 수성 사격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안전도시와 시민 삶을 보듬는 공간복지로 행복한 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는 늘 재난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대처 요령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빈발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지대 침수 지역과 하천 정비, 하수도 준설, 해안가 월파 방지 대책 등을 통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도시개혁을 비롯해서 바다 조수 간만차, 각종 하천의 물 흐름 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피해 규모 대형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 또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자연지진이 아니라 촉발지진임을 규명하여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지진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한동대학교 공동연구단 활동과 범시민대책위원회 중심의 시민걸기대회, 수차례에 걸친 상경집회 등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그 결과 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활동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3,166억 원의 피해구제 지원금을 편성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흥해에는 전파 공동주택 철거를 완료했고 트라우마 센터, 북구보건소, 공공도서관, 아이누리 프라자가 어우러지는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 사업과 복합 커뮤니티 센터, 다목적 스마트 대피소 등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지진 피해 지역의 도시 재건을 주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8개 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열발전 부지 매입 등 일부가 국가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나머지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조속한 지열발전 부지 안정화 사업을 통한 시민 불안 해소와 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남은 과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는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체감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책임지는 생활복지, 교육과 교통복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등은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복지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총 6,920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족 행복 플랫폼, 공공도서관 등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지역과 세대 간 균형 잡힌 복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12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택시 감차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인재 육성은 포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맞춤형 보육 환경과 남녀 육아 평등 문화 환경, 문화 조성, 건강한 가족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 무상급식에 2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 중고와 고3에 한해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고1, 2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과학고를 포스텍 인근으로 이전하여 포스텍과 연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융합기술산업지구내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우수 인재의 포항 유입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포항의 신성장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시스템 구축과 아동급식 체계를 개선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 밀착 돌봄을 실현하고 1월동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얼마 전 555조 원을 넘기는 슈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과감한 재정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경제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329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1%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세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정점으로 복지 지출 등의 의무 지출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일만 사산단 조성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몹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재정은 제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왔지만 내년에는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8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방울이 우리 예산의 근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지역 활력과 미래 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 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도시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 하나하나를 빈틈없이 따지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정혜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하는 경고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미래는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이 만든 사회 경제적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시켜 나가야 합니다. 내년에도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들은 현재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시민의 행복과 포항의 미래를 위해 변화와 도약을 위해 한 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의원님들의 성원과 52만 시민들의 함께하는 변화가 있다면 우리 포항은 더 멀리 더 높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정혜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포항의 미래 대전환점이 될 새 예산안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